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금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임지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으로 제가 시작하는 게 벌써 이제 2주차로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일단 이재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경마문화라는 역시나 이제 메이저 예상지죠. 거기에 이제 내부 소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산 경마 흐름을 봤는데 확실히 지금 마필 두수는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지난주보다 소폭 출전 두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믿고 들어갈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역시나 승부 자체가 될 수 있는 한 주의 경마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옥석 구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재용이 역시나 열심히 준비를 했고 분석한 내용들 역시나 틀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일단 1월 10일 금요경마 전체적인 총 17개의 경주 전부 이길 수 있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건비 코리아에 있어 경마문화 이쪽에 게시판에 가시면은 저희 슬로건이랑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팬 여러분들과 경마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표출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오늘 하루 경마 17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경주 공지를 드리면은 오늘 부산 경마는 5, 7, 8, 11, 부산 5, 7, 8, 11, 그 중에 부산 경마 7경주, 8경주를 1차, 2차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5경주, 11경주, 5경주는 첫 출발 승부로 준비를 했고, 마지막 11경주 배당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 7경주, 8경주 집중해 주시고, 자, 제주 경마 메인이 괜찮습니다. 지난주 퍼펙트 했죠. 그거는 뭐 제주 4경주인데 이때 가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부산 5, 7, 8, 11, 제주 4경주 역시나 체크하시고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부산 경마 이후에 제주 경마 1경주부터 제가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부산 11경주 11개의 경주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마지막 역시나 제주 1경주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이고요.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안쪽에 이번마 스파이스 캔디, 얘는 직전 경주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인기 2위로 많은 인기를 몰았었던 마필이고 당시에 좀 바람도 생각보다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체중이 27개가 빠져나오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었다.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11주 만에 공백은 있지만은 마필 컨디션은 이상이 없었어요. 국산 6등급 킹그레이스와 병합하면서 마필 컨디션이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마 스파이스 캔디는 앞에 가는 또 전개이기 때문에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 외곽이 12일 영광의 키스가 문제입니다. 지금 휴양 공백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이번마 스파이스 캔디의 공백 그 기간은 잽도 안 되죠. 2억 5천만 원짜리 경매가, 이건 개별 구매가가 아닙니다. 경매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변창동 마지 그리고 8조 마방에서 도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주행 재검 때 보면은 솔직히 큰 점수는 못 주겠습니다. 직선에서 발도 못 바꾸는 모습 속에서 약간 기대는 모습이었고 여력 자체가 좀 부족한 모습. 하지만 이게 분명히 5월 3일 날 1000m의 카에길리라는 빠른 마필의 외곽을 쓰면서 그 흐름을 그대로 버텨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확인 써놓으세요. 현장 확인. 요건 말 상태를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유현명 기수 안장 속에서 지금 뭐 훈련 자체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세게 팔려줄 건데 요거는 현장 확인은 좀 들어가야 된다. 자, 노림수의 마필은 안쪽 2마리로 가야죠. 4번마 어메이징걸과 5번마 해피시크릿입니다. 4번마 어메이징걸은 직전 경주에 맨 후미권까지 밀리고 초반에 추돌이 좀 있었죠. 그 여파로 역시나 후미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마필인데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발 자체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종반 12초 상당히 좀 끝걸음 자체에 여력이 있었고, 최근 경주 이제 1000m로 내려오면서 각질 자체를 찾은 모습이고요.
5번마 해피시크릿도 직전에는 너무 후미권에서 너무 늦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바는 분명히 살아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마 스파이스 캔디가 선행을 완벽하게 좀 장악을 한다라면은 그 뒤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말 4번, 5번, 4번마 어메이징걸과 5번마 해피시크릿 요 2두의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겠고 10번마 승리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괜히 인기 3위가 아닙니다. 조창욱 기수가 올라가면서도 이런 인기도를 구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번마 승리퀸이 말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병합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 여력이 있었던 말 10번마 승리퀸 요거 배당으로 챙겨가십시오. 자, 부산 이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이고요. 12마리 마필입니다. 일단은 4번마 상하이 민트예요. 이재용은 요거를 좀 재밌게 봅니다. 아마 조금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는 모습인데 4번마 상하이 민트가 혈통적으로 상하이 바비의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스피드가 초반에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피를 타고났다라는 얘기죠. 직전 경주는 1초 정도 늦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에서 경주 전개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번 경주에 다실바 기수 안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같은 늦발만 없다라면 요거는 기습선행 작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요거 복병권으로 배당권으로 이재용을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를 현장에서 중심에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지금 몰에 대한 반응 자체가 조금은 예민하고 늦발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만은 혈통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앞에 갈 수 있는 말이다. 힘이 차고 있는 지금 실전 2번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상하이 민트 요거는 재밌어요. 체크해 주시고 인기마 중에서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썬더고죠. 썬더고 직전에 편성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KB보스, 맨 오브 더 월드, 베스트 에피, 레인보우 파크 다 인기 마필로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웬만한 6등급 편성에서는 전부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뛰면서 외곽 전개 이후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선행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역부족이었죠. 직전에는 외곽에서 너무 무리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장을 정확하게 까주면은 저는 5번, 4번, 4번, 5번 요거를 좀 요 두 마리를 세게 봅니다. 요 한 방을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1번마 큰 러브는 조금 인기를 모아줄 것 같은데 요건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되는 마필입니다. 직선 올라오는 직전 끝거는 12초 2 요건 좀 과대 포장이 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말이 초중반 대하시가 너무 없어요. 1번마 큰 러브는 일단은 보여준 기대치 이상으로는 제가 못 봐주겠고 차라리 8번마 톱너키를 추천드릴게요. 마체 자체가 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 편성 어느 정도 버닝 플라이 물론 드래곤 천하라는 마필이 우승을 거뒀습니다만은 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전개가 꼬였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여건이었죠. 8번마 톱너키 요거 제가 주행검사 때 내용이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실전 바로 좀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인데 당시 4착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에서 전개가 꼬이면서 바닥을 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8번마 톱너키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마 달래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외곽으로 좀 삐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게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다. 자, 여기는 4번마 상하이 미트, 5번마 썬더고 그리고 8번마 톱너키 4번, 5번, 8번 요 세 마리의 마필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 3세마 별정 A 방식. 자, 11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한두와 세게 봐야 될 복병 한두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불안한 인기말은 열하나 영광의 이글은 좀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내측 선입 최적이에요. 과연 이 이상 이번 경주에 유현명 기수가 타줄 수가 있을 것이냐. 요게 지금 관건인데 이번에 선행도 솔직히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4번마 닥터 그레이, 6번마 퓨처킹이 선행 가능성이 제일 높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영광의 이글이 모래 자체를 외곽에서 좀 피할 수는 있어도 발주 자체가 유현명 기수가 그렇게 좋은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불안 요소는 있다. 추이브레스의 가능성 물론 없진 않습니다만은 열하나 영광의 이글은 지금 많은 인기 모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불안 요소는 있다. 요거는 제가 뒤로 돌리고 걷어내고 갑니다. 열하나 영광의 이글은 이재용의 마번에는 이번 3경주에는 없다. 재밌게 보는 복병 하나는 지금 아예 백판성으로 팔려주고 있는데 이게 안쪽에서 어떻게 전개를 풀어줄지가 지금 문제예요. 하지만 1번은 스팅입니다. 스팅.
1번만 스팅. 이걸 왜 보냐? 직전에 같이 뛰었던 영광의 이글 그리고 슈거비치 이 두 마리가 지금 같은 편성에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이번 경기에 정석대로만 타준다라면은 1번만 스팅이 외곽에 열하나 영광의 이글과 2번만 슈거비치는 이겨줄 수 있다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외곽에서 상당히 자리 못 잡고 무리를 했거든요. 물론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 가서 모래를 맞고 또다시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자리를 못 잡았어요. 너무 정말 전개 자체를 X로 풀었다, X로. 이번에는 안쪽 최적입니다. 그리고 요하니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훈련 자체도 다시 한번 잘해놨는데 1번만 스팅. 요거는 배당이니까 팬 여러분들이 3복이던 3쌍이든 복연이든 이런 거는 체크해 가세요.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3세마로서 아직 한 번밖에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름은 더 있지 않습니까? 1번만 스팅은 배당으로 재밌는 마필입니다. 4번은 닥터 그레이가 상당히 팬 여러분들도 이거 뭐지 할 거예요. 이렇게 못 뛸 수가 없는데. 왜냐, 이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1일 날은, 일단은 당시에 최적 전개가 아니라 외곽에서 아주 크게 사행을 하면서 마필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꼬이고도 걸음발이 살아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 그것 때문에 많은 인기 몰았습니다. 인기 1위였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안쪽 최적으로 움직였는데 걸음이 이거밖에 안 돼. 실망이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야 된다. 왜냐? 6번마 퓨처킹이 빠르긴 합니다만 4번마 닥터 그레이가 지금 서수훈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 말의 한계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안 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추입도 해보고 안쪽 최적도 해보고 이번에는 선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서수훈 기수가 이거는 편성을 알고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이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 6번막 퓨처킹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서는 크게 능력 자체를 보일 수는 없는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기에 착지 불량 이후에 말이 그냥 낙마를 했죠. 주행 중지가 됐습니다. 말을 혼자 뛰고 외곽에서 상당히 전개 자체를 뺑뺑이로 돌았습니다. 올 수가 없죠. 말 혼자 뛰고도 1등 오는 말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는 올 수 없는 전개를 말 혼자 뛰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번째로 들어왔는데요. 속설 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낭만 마필이 과연 말 혼자 뛰는 게 더 잘 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무조건 기수가 올라타야 더 뛴다. 이거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거의 좀 과반수가 그래도 기수가 위에서 제어를 하고 뛰는 게 조절을 하는 게 더 많은 걸음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속설이긴 한데 일단은 6번마 퓨처킹은 직전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착지 불량 낙마했고 일단 경주 자체를 제대로 풀어보지 못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선행이라면은 그리고 10월 11일 날 요 걸음이라면은 취입으로서의 가능성도 나름 보였기 때문에 빼고 갈 수 없죠. 6번마 퓨처킹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마 원더블레이드는 혈통적인 기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주폭감도 있고요. 말이 545kg예요. 현장에서 체중 빠지면 봅니다만은 이 상태로 좀 무거운 체형으로 나온다라면은 저는 약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정이 노리고 있는 말 1번마 스팅, 복병에 역시나 세게 보는 말, 그리고 4번마 닥터 그레이, 6번마 퓨처킹 이런 마필들의 노림수를 갖는 외곽이 열하는 영광의 이글은 좀 약하게 보고 들어가는 부산 3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11마리의 마필. 1번마 마스터벨라는 쌍승시까지 좀 와줘야죠. 최근 편성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무리 최근 경주에 좀 결정력 부족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개도 유리해요. 그리고 기수 등짝 자체도 서승으로 바꿨어. 1번 게이트의 2점이야. 선행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상대가 너무 약해. 훈련 잘했어. 이거는 1번분 마스터벨라가 여기서는 와줘야지. 여기서 못 오면은 이 말은 진짜 이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근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편성 때문에 못 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만약에 못 오면은 1번만 마스터벨라는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 후착으로 좀 찍어 먹어야 될 경주로 보이고 있는데 3번만 노던 드림이요. 이게 계속적으로 좀
발발이 느낌을 제가 좀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는 상당히 좀 주폭감도 이 힘빨이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직전부터 이제 완벽히 뭐 바닥에서 추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막판 끝걸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선입전개한 이후에 직선 한 발이라면은 1번, 3번에 한 방 맞건이 여기서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6번마 진주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엄청 크게 돌고 전개 자체가 꼬였던 마. 원래 이게 11월 1일 날 왔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에 똑같이 외곽에서 크게 돌고 전개가 꼬이는 바람에 3착의 결과였는데 당시에는 착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당시에 방해만 없었다라면 6번마 진주사랑이 당연히 2착 입상은 다른 당상이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진주사랑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이재용은 여기서 10번마 퀸그레이스를 안 봐요.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있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선행 이후에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고 자 안쪽에 1번마 마스터벨라가 지금 승부가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땐의 전개는 불리해진다. 그만큼 자리 못 잡고 꼬일 가능성이 높다. 10번마 킹그레이스는 요거는 걷어내겠고요. 저는 세게 안 보고 11화 뷰티풀 갤럽은 요거는 조심해야 될 복병입니다. 왜 그러냐 11월 15일 날 뒤에서 한번 올라와 봤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빠르게 1300 거리 늘어서 앞에 붙여봤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런 게 트립에 걸려 있다 그래요. 앞과 뒤를 쟀다. 이번 경주 1000m에 나와서 편안하게 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들이 뭐 1번마 마스터벨라 앞장을 뜨고 외곽에 10번마 퀸그레이스가 선두권에서 무너지는 그림에 여기서 추입 자체가 3, 6, 11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에 대한 가능성 11 뷰티풀 갤럽을 꼭 챙겨가십시오. 자 1번마 마스터벨라 중심으로 3번마 노던드림 6번마 진주사랑 그리고 배당으로 11 뷰티풀 갤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통큰 출발 오늘 스타트 승부입니다. 자 5경주고요. 부산 5경주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3세마 별정 시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여기를 첫 번째 스타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 직전 경주에 왔어야 되는데 또다시 제가 생각하는 전개대로 말을 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을 교체했어요. 어느 정도 힌트 드렸습니다. 기술을 이번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주 큰 배당은 아닐 거지만은 이 말은 여기서 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쌍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기 1위가 아마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그리고 뭐 팔려주는 마필이 7번마 뭐 굿선더 뭐 이런 마필들도 팔려줄 텐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말이 직전 경기에 말을 좀 잘못 탔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권 역할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뛰었었던 기본 근거 자체가 있는 말입니다. 그 녀석을 놓고요. 쌍까지 노립니다. 그 녀석을 놓고 여기 지금 훈련 때 변화를 보인 백판짜리 하나도 있어요. 요거는 아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액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진짜 훈련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걸음발 하나만큼은 정말 이 살발해요.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배당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고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옥석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압축된 승부로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배팅의 중심, 확신이 있는 말, 직전에 말 제대로 못 탔던 그 마필을 쌍의 중심에 놓고 여기 승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작은 마련 스타트 승부 5경주로 현장에서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총 12마리의 마필로 출전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1번마 아모리스가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왔는데 이 말은 안쪽 게이트가 조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직전 경주에 말이 못 뛴 건 아니죠. 최근 경주 보면은 연속 2번의 입상을 한 이후에 직전 경주 아쉽게 3착을 거뒀는데 유광희 기수하고는 상당히 좋은 호흡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아모리스 이거는 기본 막권 가져가셔야 되겠고 이재용이 좀 보고 있는 말은 일단은 외곽의 11 버닝플라이는 직전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버닝 시리즈들 배은정 맞을 겁니다. 11조 말
얘는 취입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뛰는 거 보면은 말에 발 쓰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최근 계속적으로 지금 힘이 차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에 선행을 몰고 나가면서 나름 버텨냈단 말이죠. 지금 오경주에 나오고 있는 마스터벨라 이런 마필들, 노던드립 이런 마필들과의 기본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마필이고 입상까지 걷어냈습니다. 11 버닝플라이 요거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1번마 아모리스의 직선 추입 한 발 충분히 먹힐 수가 있겠고 10번마 난산 여제가 직전 경주 이후에 지금 빠르게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외곽에서 상당히 좀 전개 자체를 원하는 대로 못 풀었죠. 인기는 1위였습니다만은 당시에 토베이스와 미사드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말이 못 탔던 말은 바로 난산 여제다. 난산 여제는 이미 선입에 대한 가능성, 물론 11월 22일 날 내측에서 최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3이에요. 10번마 난산 여제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과 뒤를 다 가지고 있는 말 10번마 난산 여제는 좀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말이 되겠고 4번마 바람의 꿈도 기본기에서는 빠질 수는 없는 마필인데 최근 뭔가를 다 보여준 듯한 느낌이 강해요. 다실바 기수가 올렸다고 좀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몰아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는 보여준 거 이상은 없다. 이종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선에서 다른 마필 싸그리 무너졌을 때 주워 먹어야 되는데 직전에도 제가 한기를 봤거든요. 직전에 이거 바람의 꿈을 제가 놓고 승부를 들어갔던 경기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4번마 바람의 꿈 보여준 그 걸음 이상은 없다. 하지만 직전 정도의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마 바람의 꿈까지 역시나 일단 관심권으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11 버니플라이 그리고 10번마 난산여제 11 그리고 10번마 난산여제 11 땐 요 마필을 두 마필을 세게 보고 안쪽에 1번마 아모리스 그리고 4번마 바람의 꿈 요 마필을 가져가면서 부산 6경주 여기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연타로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이중의 메인 승부입니다. 통큰 메인 1차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뭐가 팔립니까? 지금 외곽에 10번마 페르디도 로켓이 강하게 팔려요. 이거는 솔직히 주력도 안 봅니다. 받치기 반주력.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10번마 페르디도 로켓을 제가 조금 약하게 뒤로 돌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에도 약하게 봤어요. 해피피바한테 8마신 졌습니다. 그 뒤로 왔던 마필이 퀸 오브 월드 그리고 지구력 88, 터보스피더 이런 마필들이었습니다. 페르디도 로켓이 정말 쥐어짰던 걸음입니다. 최근 경주 단 한 번 안 간 적 없어. 직전 경주에 경주 조건과 운이 맞아 떨어지면서 입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송경현 기수의 연투 저는 그렇게 세게는 못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팅을 들어가는데 이씨 보여준 이미 이빨 껍데기를 벗긴 10번마 페르디도 로켓을 여기서는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마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종의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불안 요소만 잔뜩이에요. 가져만 갑니다. 가져만. 10번마 페르디도 로켓. 자, 이종이 노리고 있는 말은 직전 경주에 철저하게 이 말의 단점만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정말 싫어하는 게 모래거든요. 안쪽에 갇히면서 경주 자체를 망쳐버렸던 말.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좀 희망을 봤던 거는 좀 느린 레이스만 만나라. 그러면은 직전만큼만 무리를 안 하고 말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뛰면은 너는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 지금 출전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살짝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중심에 놓고 여기 10번마 페르디도 로켓을 세게 안 보기 때문에 뒤로 돌려놓고 제가 좀 세게 보고 있는 말 5번마 풀어드릴게요. 후차가 5번마 그랜드 질주 요거는 모래 자체를 좀 피하면은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12 밀리언 비트 같은 마필들도 외곽에서 한 발 자체를 이거 충분히 쓸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9번마 미지업의 선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을 후차권으로 제가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페르디도 로켓을 요거는 살짝 뒤로 돌려놓고 이지영이 보는 강력한 배팅의 중심에 축을 놓고 직전 아쉬웠던 그 여파에서 완벽히 벗어난 조건 자체를 만난 말, 그 말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까지 들어가는 메인 승부로 여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부산 8경주 통큰 메인 2차 승부
통크메이 2차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겠죠. 뭐든지 간에 연타가 중요합니다. 모든 갬블은 다 연타가 중요해요. 단 한 번은 맞출 수 있죠. 하지만 연타로 들어갔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따따따. 자, 이번 부산 8경주가 바로 그런 메인 승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2차 메이로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마 한샘 플래시와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5번마 해피피버, 이 말들의 앞선 따당을 제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번마 한샘 플래시는 분명히 5번마 해피피버의 압박을 받아야 돼요. 얘가 선행을 가긴 힘들 겁니다. 5번마 해피피버가 지금 첫 거리 1600 도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라 그럴 거예요. 1번마 한샘 플래시는 따라가야 됩니다. 최근 경주 보면은 여기까지는 10월 18일 날 이 드림체이서 말이 약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뒤로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토암스트롱 이런 말들이 3차 갔어요. 그 상황에서 뭐 7마신 이겼습니다. 후창만. 그리고 승급전을 치렀던 직전 경주에서 라온타운하고 코차이에요. 그 뒤로 왔던 말이 승리 스토리 7마신 또. 여기에 분명히 다시 한번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만은 경합성 구도까지도 저는 그리고 있어요. 5번마 해피피버와 1번마 한샘 플래시의 앞섬 따당. 지금 겨울 경마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도. 자, 정확하게 지금 1600이라는 거리 자체를 알고 출전하는 말. 이번에는 정말 정확한 한 발 자체, 취입 한 발 자체가 통할 수 있는 그 복병 한두. 딱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여기 두 방으로 승부를 봅니다. 딱 두 마리면 돼요. 후착이 더는 필요 없어. 그 말 놓고 들어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삼복, 삼상, 복상 전부 다 한 방으로 여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 말이 인기도에서는 당연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중이 뭐 복귀도 중요시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경주의 편성, 전개, 여기는 전개를 제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경기에 승부를 잡은 이유가, 그 말은 계속적으로 어차피 편성 자체가 아쉬움이 있었지, 그리고 전개 자체가 아쉬움이 있었지, 훈련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상태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 전개가 나오는 1번, 5번의 앞선 따당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깨줄 수 있는 그 복병을 놓고 여기 통큰메이 2차 승부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재밌는 경주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는 배당 자체가 아마 15배, 그리고 10배에서 15배, 그리고 20배까지 주력 한 방짜리가. 그러면은 지금 팔리고 있는 게 1번 한샘 플래시, 5번 해피피버가 지금 거의 점배당성으로 가기 때문에 인기도가 4위권, 5위권 그 정도에서 살짝 더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정이 세게 보고 있는 말이. 자, 이번 부산 8경주 통큰 메인 2차 여기 모든 걸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산 9경주 여기 지금 11경주까지 간 이후에 이중이 제주경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부산 9경주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연령오픈 별정 B방식입니다. 9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9번만 라피도면은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현장 확인이 내가 좀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좀 판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은 이지용의 뭐 문자나 현장 음성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이상이 없는데 재검 때 모습 보면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니에요. 훈련 때도 뭐 꾹 잡고 약간 길게 가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는데 좀 공백이 너무 길고요. 이게 평골절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골절 이후에 이 마필 자체가 휴양, 재검 당시 때의 모습 자체가 분명히 여파 자체가 남아있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1600m도 이겨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19조 마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만은 마필의 베스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고, 세게 보고 있는 말은 5번마 터치스타맨, 같은 마방에서 나오는 5번마 터치스타맨이 승부라고 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선행이었습니다만은 여유가 너무 많았었던 모습이 있고, 이번 경주도 빠른 마필이라고는 뭐 크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5번마 터치스타맨이 어차피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이미 따라가서 11월 8일 날 들어왔었고 10월 25일 날 그 걸음 자체를 보여줬던 말, 편성으로 세게 봐야 되는 말이 5번마 터치스타맨이에요. 말들이 지금 컨디션이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마 티즈파워는 승급전인데 직전 경주 어부지리성이 강하고요. 거의 뭐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앞이 무너졌어요. 이번에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에 8번마 아랍나래를 일단 붙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곽 추입 한발 자체가 그려지는 상황이고, 직선에서도 약간 기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은 여력 자체는 있었던 모습이다. 자, 5번, 8번에 직선 한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배당으로 좀 주목해야 될 말이 6번마 닥터위크가 최근 계속적으로 잠수를 타고 있는데 이미 1800까지도 돌아봤던 마필입니다. 뭘로? 선행으로요. 5번마 터치스타맨보다 빨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질 자체가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6번마 닥터위크 요거는 기습적인 선행 강공 조심해야 된다. 안쪽 1번마 장하질주까지는 뭐 봐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좀 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의 환수 자체가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5번마 터치스타맨 그리고 8번마 아랍나래 그리고 배당으로 6번마 닥터위커 5번, 6번, 8번의 막건 5번, 6번, 8번의 막건 세게 봐주시면서 9번마 라피도맨은 제가 현장에서 처리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0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9마리의 마필. 놓고 때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승부까지도 고려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9번만 맨 오브 더 매치를 놓고 팬 여러분들은 막건을 한번 그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이거는 유현명 기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승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 초반에 발주 이후에 자리 자체도 못 잡고 전 구간 경합성으로 경주 운영을 했고 이거는 직선에서 걸음이 나올 수가 없죠. 꼴찌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말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무리하게 탈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외곽 게이트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참고 한 발에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탔다라는 거는 아예 꼴찌로 오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거는 이번에는 두 번 실수 없다. 자, 2호식 기수를 올려놨습니다. 2호식 기수 11조에서는 나름 승부 기수입니다. 자, 이 말이 들어왔을 때 10월 25일 그리고 9월 27일 전부 다 선의권에 붙여놓고 그 근성으로 가는 마필이에요.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외곽 게이트에 밀려나 있다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 빠른 말이라고는 이번만 퀸 오피서밖에 안 보여요. 외곽에서 바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전개가 되어진다. 이정은 맨 오브 더 매치를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기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번만 퀸 오피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선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전 정도의 걸음 그리고 정상 주기 돌아온 만큼 이거 세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4번마 싹스고가 직전 경주에 아예 2초 정도 늑발 엄청난 고착 늑발을 하면서 초반에 서두르고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자체를 의도적으로 늘렸죠. 이거는 거리를 늘렸을 때 1600에서 이미 가능성으로 봤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 속에서 더 중요한 마필이 바로 4번마 싹스고라고 보고 있고 6번만 명신파워가 직전 경주 내측에서 후미권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착차 자체도 크지 않았고요. 6번만 명신파워의 가능성은 제가 최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편성 자체가 뭐 단출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 8번만 라주푸타나는 직전 경주의 늑발 이후에 뭐 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뭐 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는 8번만 라주푸타나가 지금 57이라는 부준까지 올라왔고 최시대 기수 안장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저는 8을 약하게 봅니다. 8번 라주푸타나는 여기에 좀 한계를 보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물론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 뭐 원더풀 모닝, 트리킹, 영성 파이팅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직전 경주 우승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조건 자체 불리하고 그리고 57이라는 부담 중량 그리고 최시대 기수로 지금 다시 한번 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는 우승 그러니까 대가리 승부 아니면은 분명히 바닥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9번마 맨 오브 더 매치를 놓고 여기는 2번마 퀸 오피서 앞에 가는 퀸 오피서 4번마 싹스고 6번마 명신파워까지 9 놓고 자 2번 4번 6번 그 중에 4번마 싹스고 쪽으로 조금 더 이정은 가능성을 줬다. 8번마 라주푸타나는 요거는 뒤로 돌리고 갑니다. 자, 부산 11경주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승부입니다. 통 큰 배당. 여기는 정말 이재용의 이 몸답게 통 크게 여기 한번 승부를 들어갈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 6번마 파워터치를 직전에 제가 자신있게 잘라드렸죠. 야, 호크킹이 들어옵니다. 호크킹. 이재용이 놓고 갔던 말 영성 에이스였어요. 영성 에이스. 영성 에이스의 서브캣이 한 방입니다. 야, 너무 늦게 올라왔죠, 영성 에이스가.
물론 당시 경주를 보면은 파워터치가 거의 올 뻔한 경주에서 머리 차이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계속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근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직직전도 12월 6일 날도 3착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11월 15일 날도 코차 아쉬움.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빠른 흐름에서 최적으로 움직이고도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은 좋아요. 따라가면서 한 발 자체가 가능하니까. 자르진 않겠습니다만은 6번마 파워터치를 놓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냥 받치기 이상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이 말은. 근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6번마 파워터치를 약하게 보고 있고, 이재용이 여기에 세게 보고 있는 말은 지금 아예 오픈을 해드릴게요. 둘 중 하나를 놓고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를 놓고 들어가요. 팬 여러분들은 어떤 막권을 형성하시든 간에 이 두 마리의 배당 마피를 무조건 껴가십시오. 삼복으로 껴가든 복연으로 껴가든 어떤 식으로든. 이종이 보고 있는 말 7번만 다이아몬드 킹과 10번만 예스파워예요. 두 마리 중에 하나를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마리 다 막권 안에 가져갑니다. 상당히 혼전이에요. 상당히 혼전인데 앞선이 무너질 수가 있죠. 왜냐 이번 경주에 일단 4번마 통일한국도 그렇고 5번마 오섬킹이지, 외곽에 열돌 아임유어 레몬, 9번마 호크킹. 9번마 호크킹도 모래를 절묘하게 안 맞아서 온 거예요.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 요소 있고, 뒤에서 오는 마필들 중에 저는 뚝심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마 다이아몬드 킹이 직전 경주 2착으로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보여줄 건 더 있다. 줄어든 거리 더 유리하다. 7번마 다이아몬드 킹 여전히 좋고, 지금 새신랑이 된 박재희 기수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게다가 승부 의지까지 강하고요. 외곽 10번마 예스파워는 중거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거 1200까지 왔다라면은 직선 한 발 앞선 무너지면은 땐까지는 분명히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경주다. 이번 부산 11 경주는 철저한 배당입니다. 최소 50배 이상 여긴 노림수를 가져갑니다. 이경이 놓고 가는 말 둘 중 하나라 그랬으면 둘 다 그 대신에 팬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권 안에 가져가시라. 7번마 다이아몬드 킹과 10번마 예스파워, 그 중에 한두를 놓고 이재용은 현장에서 마지막 배당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총 11개의 경주 전부 다 풀어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제주 경마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마이카드 전용 경주. 자, 경주거리 1110m 제주 한라마 연령은 프렌드캡 일반 경주입니다. 자, 10마리의 접전입니다. 1번 한울미르를 다시 한번 좀 중심에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 레이스가 좀 빨랐습니다. 반지영과 선한거미가 그대로 선행 선입으로 들어왔던 경주인데, 한울미르도 원래 기본 스피드에서는 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레이스 자체가 당시에는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얘가 취입으로서밖에 전개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선행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1번 게이트 있죠. 그리고 취입력까지 보여줬었던 상황, 이런 중심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5번만 덕산시대가 이번 경주에 따라가면서 그대로 좀 묻어올 수 있는 전개가 그려집니다. 12월 20일 날 900m 경주였습니다만은 분명히 선입 이후에 여유있는 끝걸음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자, 이번 경주에 2주 만에 출전하면서 물론 속보 위주로 좀 약한 조교로 일관을 했습니다만은 전개 자체 유리한 5번마 덕산시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8번마 창건태양도 직전 경주 보면은 인코스에서 최적으로 움직인 마필입니다. 하지만 감량 이점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승급전에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8번마 창건태양의 직선 버티기도 가능성이 있겠고, 외곽 10번마 봉황새가 취입으로서 복병입니다. 결승선에서 약간 안으로 기대는 악벽 자체는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출발 이후에 다소 방해를 받으면서도 직선에서 걸음 자체가 나름 나와줬었던 마필입니다.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의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고, 좀 안장 자체가 변이가 됐었던 12월 20일 날, 그리고 직전도 그런 여파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연 있는 10번마 봉황새는 요거 배당으로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다. 자, 이를 중심으로 여기는 10번마 봉황새, 그리고 5번마 덕산시대, 8번마 창건태양 1놓고 8번, 5번, 10번 1놓고 땐 5, 8, 이 정도의 마필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경기입니다. 자, 제주 2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900m 제주마 연령 오프랜드캡 일반 경주 10마리의 접전으로 들어갑니다. 8번마 노을질주입니다. 노을질주. 900m 경주라면은 줄어든 거리에 제일 유리한 마필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에 거리 적응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고 인코스에서 물론 최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만은 상대들 자체가 조금은 잘 뛰었던 경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강수환 기수가 직전 인기 1위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훈련 강도 자체를 지금 강하게 끌어올렸고 직접 이번 주 내내 이 말에 올라가면서 훈련을 시행을 했어요. 8번마 노을질주는 여기서 세게 봐줘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고요. 5번마 꼭지점이 지금 부장 중량은 4kg 올라갔습니다만은 직전 선행 이후에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끝걸음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에도 뭐 선행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외곽에 9번마 뭐 흥국광타, 10번마 고색창현 이런 마필들 빠르고 안쪽에 뭐 2번마 서부평정, 4번마 계림미소 있습니다만은 밀고 나가면은 직전에 우승을 맛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꼭지점이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행이라면 안쪽에 1번마 신천샛별의 역시나 이거 어부지리 코파기 작전이죠. 내측에서 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말이고 7번마 성읍장군까지도 역시나 직선 올라올 수 있는 뚝심 자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여기는 노을질주가 조금은 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기는 8번마 노을질주 요거 중심으로 저는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다. 자 8번마 노을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900m 제주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고요.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6번마 금빛축제가 뭐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 자질 자체가 좀 우수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약간 뭐 기대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최근 경주 전부 다 여력이 있었고 직전에도 뭐 완벽히 다 뽑아낸 걸음은 아니었어요. 경성하고 마야 뭐 이겼던 상대들이 아주 강하지 않고 이번 경주 900m로 거리가 늘어났어도 저는 6번마 금빛축제는 부러질 때까지는 여기는 인정을 하겠다. 6은 세게 보고 있는 말로 추천드리겠고 4번마 풍류해찬이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면서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전 구간 외곽이었어요. 자리를 못 잡고 뛰었고 이번 경주는 뭐 그런 같은 전개를 안덕수 기수가 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마 풍류해찬은 전개, 직전 경주의 아쉬움 사연으로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외곽 쪽에 7번마 갑옷이나 요게 지금 재검받고 나오는데 컨디션은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안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받고 나오는데 이번 경주에 뭐 직접적으로 20주 윤덕상 조교사가 말을 계속적으로 직조를 하면서 그런 단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훈련 자체를 소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번마 갑옷이나는 그런 단점을 충분히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배당은 1번마 생각대로입니다. 생각대로. 왜 안 팔리나 모르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요. 기습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주 무너지고 있는 게 12월 13일 날 오버페이스 외곽에서 무너졌던 거고 11월 29일 날 역시나 레이스 자체가 빠른 레이스에서 외곽 전기 이후에 무너졌고 최근 경주 계속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을 받아들었다. 이거는 변화 자체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자, 6번마 금빛축제 중심에 저는 노림수를 가져가면서 후착으로 4번마 풍류해찬, 7번마 갑옷이나 배당은 1번마 생각대로다. 3번마 마블이 좀 많이 팔려주는데 요거는 제가 현장까지 보겠습니다만 요건 자르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한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드디어 왔습니다. 이정이 제주 단 하나의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고 그걸 딱 메인으로 가져가는데 바로 제주 4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 접전. 제가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는 퍼펙트로 맞춰드렸죠. 전부 곳도 배당으로 항구라를 해드렸습니다. 금일 제주 5경주 때 제가 7번마 장타력이라는 마필을 중심으로 같은 5조 한진 마필인 5번마 함성으로 71.3배를 배당 메이드 시켜드렸고 토요일날은 제주 4경주 때 6번마 예스맨이라는 중심 마필을 가지고 8번마 칸의 제왕으로 한 방을 때려드렸죠. 자, 노림수 마필 47.1배 또다시 역시나 배당을 잡아드렸습니다. 전부 복병들 제가 놓고 했던 이재용이 놓고 했던 복병 마필들이 대가리를 쳤습니다. 우승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쌍복, 삼복 뭐 다 드셨던 그런 경주들이었고 금요일 단 하나 가져갔죠. 그게 5경주였죠. 거기서 71.3배 나왔죠. 토요일날 제주 메인 승부 딱 하나 가져가는데 거기서 40배가 넘는 막권 역시나 잡아드렸죠.
여기도 딱 하나 가져갑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도 제주 메인 승부는 제주 4경주 딱 하나 가져갑니다. 그때만큼 큰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충분히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다. 여기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푸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가 제 음성을 청취하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좀 제주 경마에 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해주셨어요. 왜냐? 딱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은 나머지 마필들, 어떤 마필들의 노림수라기보다는 일단은 중배당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들을 의심하고 있는 경주다. 지난주만큼의 40배, 70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이 쌍승시까지도 노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판 자체를 흔들어 볼 수 있겠다. 여기는 저배당보다는 역시나 중배당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퍼펙트로 한번 이번 금요경마도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한번 맞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고요. 8마리의 마필입니다. 3번마 충용 비마를 세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개로 세게 봅니다. 1번마 반지왕 선행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 쪽에 6번마 3다 호골도 기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앞에 가주길 원하는 상황일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마리의 충돌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좀 늘어지는 상황 속에서 출전 두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마필은 3번마 충용비마. 이번에는 바닥에 있을 리가 없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 너무 후미권까지 밀렸다가 늦게 날라왔습니다. 1400이라는 늘어난 거리도 3번마 충용 비마가 상당히 유리하고, 자, 강수한 기수가 이번 주 역시나 이 승부가 강하게 걸렸는지 자신들이 기승하고 있는 마필들의 직접 훈련을 시행할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번마 충용 비마다. 3은 세게 보고, 후착으로는 당연히 1번마 반지여왕 세 봐줘야죠. 직전 경주 선행 경합 속에서도 왔었던 마필이고, 6번마 3다 호걸 역시나 직전 경주의 선행 이후에 아쉽게 덜 미었습니다만은 직선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한 발 자체를 쓸 수 있는 4번마 제주자랑까지는 현장에서 노림수를 갖겠습니다. 오늘 좀 고개가 좀 높은 마필이고 좀 따라가다 끝이 나는 마필인데, 그래도 앞선 자체가 이거 외곽에 8번도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합성으로 무너진다라면은 4번마 제주자랑까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 자, 어쨌든 지금 노림수는 3번마 충용비마 이걸 놓고 현장까지 역시나 공략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 접전입니다. 4번마 대장대부는 인정이에요. 직전 경주 제가 이 4번마 대장대부를 당연히 놓고 특급 용병을 추천을 못 드렸던 거죠. 왜냐, 이게 현장에서 최저 배당이었는데 제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 당시에 4착으로 왔었던 당찬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좀 세게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장대부를 놓고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4번마 대장대부가 다시 한번 좀 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가는 마필들의 가능성 자체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외곽으로 밀려있는 10번마 불빛부활, 이거는 가도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빠른 마필들이 1번마 웅진성 이런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겠다. 6번마 특급용병과 저는 다시 한번 한방 메이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 안쪽으로 기대면서 한계 자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우승 마필이 대장대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6번마 특급용병도 일단 뚝심면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5번마 협객이 앞과 뒤가 다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이제 바닥에서 좀 늦게 올라오면서도 이제 2차 입상을 걷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늦발 이후에 말이 좀 끌고 가는 그런 악병만 좀 잡아내고 한 발을 쓴다라면은 5번마 협객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곽 10번마 불빛부활의 선행력보다는 1번마 웅진성이 선두권 장악을 완벽하게 해준다라면은 1번마 웅진성이 차라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4번마 대장대부 배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기마중에서는 10번마 불빛부활 이게 좀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번마 대장대부에 5번마 협객, 6번 특급용병, 안쪽에 1번마 웅진성까지 가능성이 있는 경주로 이번 제주 6경주 마지막 경주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마이카드 2개 포함해서 총 부산, 제주 17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승부 경주들에서
이재용이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경주들에서도 역시나 좀 거침없이 좀 앞으로 더 내용 있는 마필드 풀어드릴 수 있도록 UCC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더 많은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금요경마 현장에서 더 알찬 내용 그리고 완벽한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